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시의회 예산심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1조 6,600억 원 규모의 예산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화폐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등 청년 관련 예산 등이 심사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익산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내년 예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심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위원장님, 예결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연일 바쁘시겠습니다. 예. 네.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예결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계십니까? 익산시의회는 우리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더 예산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본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할 것이고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익산 시민이 낸 세금을 골고루 분배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내년도 익산시의 예산 규모 그리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 6,630억 원입니다. 일반에게 1조 5,375억 원, 기타 특별에게 183억 원, 공기업 특별에게 1,072억 원으로 올해 1조 5,755억 원 대비 875억 원 5.6%를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또 말씀 한번 드릴까요? 익산시 분야별 예산의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40%, 농림은 13%, 환경은 8%, 문화관광은 7%, 교통은 5%, 산업은 5%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한번 우리가 좀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익산시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540억 원입니다. 수소 충전소 보급사업 54억 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 원, 돈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11억 원, 백제 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59억 원 등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산들은 이제 주요 사업들도 보고 편성 규모도 좀 봤습니다. 그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시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가 이제 이걸 총괄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2020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은 5.2%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6%, 예산 증가율은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고요. 보통 세출 예산은 성질별, 조직별, 기능별로 1조 6,600원에는 분류하였고, 한편으로는 법률에 정해진 기초연금, 농업직불금과 같은 법정 사업이 3,0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9,332억 원으로 이 중 시 재량 사업으로 30% 내지 40% 공모 사업에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자체 추진하는 재량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재량 사업을 4,210억 원으로 분류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재정 자립도가 15.37%, 좀 낮습니다. 사실 우리 익산시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거기에 인구, 면적 좀 크죠. 그 부분에서 교복을 좀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세하고 세습을 교부세하고 플러스 했을 경우는 15%이기 때문에 이게 자립도가 좀 낮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복을 의존한다. 이 부분은 좀 계속 고질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재정의 자주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53.88%입니다.
우리 재정 자주도가 지방세 플러스 세율 수입,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 보통교부세로 해서 그렇게 그냥 예산이 편성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재량 사업이 좀 큽니다. 이 지금 우리 자주도의 예산이 50%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이 현실 가능한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옳다. 익산시의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재량 사업 부분이 한 4천억 정도 예.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예. 이 4천억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머지 이제 사업들은 나머지 예산들 4천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그만큼 이제 법정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랄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4천억에 대한 예산 심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남석 그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자신이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과 예산을 좀 본다면은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은 우리 익산 시민의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농촌 지역, 우리 농촌 지역도 있지만 우리는 도농 통합 도시입니다. 네. 일단 농촌 지역은 현재 지금 쌀값 폭락, 그다음에 우리 벼가 생산이 좀 작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30% 이상 그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농촌 예산에 좀 뭔가 더 편중을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하고 우리 도시 지역 경제를 그냥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와 SOC 사업들을 좀 편중을 해서 좀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화폐로 인해서 우리 익산 시내 도심권의 내수 시장이 좀 흐르는 부분이 좀 옳다고 또 봐왔고 지금 현재 540억에 대한 지역화폐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또 집행부나 또 우리 시민들의 또 귀를 더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 이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도시 지역에서 이제 소상공인을 비롯한 이런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제 시의회가 예산 심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심의 일정과 그리고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는 11월 28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을 정례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의대는 익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 5일간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결위 심사 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뭐 이미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월 19일까지는 계속 지금 그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가 차례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일관된 심사 방향,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 드린 바와 같이 4,210억에 대한 재량 사업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가 꼼꼼히 또 살펴봐야만 되고요. 그중에 그냥 신규 사업들이 주력으로 해서 그냥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번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재차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서 그 부분에 또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일원화가 아닌 또 이원화, 또 이렇게 각 상임위에 또 숨겨져 있는 예산들을 이원화가 됐는가 또 꼼꼼히 또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힘들게 공무원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게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또 그 부처에다가 그 페널티를 얻으면 다음에 공모에 현장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공무원님들께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또 만들고요. 그 타당성 용역비하고 그냥 기본계획 용역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꼭 줬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또 의회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 예산이
또 많다 적다 예. 또 뭐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재량 사업에 대한 심사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보겠다 이제 이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 중점 사업들이 이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시민들에게 영향이 많은 이런 사업들이 이제 바로 이 최근 들어선 지역 화폐 예산 아니겠습니까? 상권 살리기에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20% 30% 내지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시비와 함께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올해는 이제 이 정부 지원 예산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화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지 시민들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뭐 재정도 좀 봐야 될 것이고 고민이 많겠는데 어떻게 심사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는 다이롬 카드를 최초로 지금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의 그 다이롬 카드를 잘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또 10%또 주고요. 그다음에 페이백을 또 10%죠. 20% 이상을 또 줍니다. 그 중에 우리 내수 시장에서 흐르는 돈이 약 한 6천억 정도의 내수 시장에 흘렀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를 주면은 80%의 예산을 써왔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잘 흘렀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화폐 최근 3년간 사업비가 1,735억 원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2023년도 예산은 지역화폐 예산이 540억 원으로 됐고 도비로 12억 원을 편성을 받았는데 빼면은 우리 자체 11호는 528억 원을 이렇게 편성돼 왔는데 지금 국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우리 국회냐 심의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국비 지원받는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꼼꼼히 해보야 하고요, 검토를 해보야 하고 이 또한 앞으로 뭐 코로나가 또 지속적으로 간다면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또 뭐 국가가 지원책이 안 된다면은 우리 익산 뭐 행정과 우리 시와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와 우리 또 시민들 그 부분에서 또 공론화가 또 이루어져서 잘 편성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경기와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과연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돼야 될 것이냐.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은 좀 서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관련 예산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인구 감소, 특히 이제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참 어려운 사안이고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예산을 많이 지금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 청년 관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관련 사업이 중요하고 청년 인구의 포용도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지만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돼서 청년 관련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불급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가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한 2,000가지의 그 정책과 예산을 제가 수반되는데 그만큼 청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익산시는 2023년도 여러 개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청년 정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만 되고요. 다만 우리 지금 대학생 그 주소 전입금들 있지 않습니까? 7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또 전입 또 고등학생들에 대한 또 6천만 원 전입 세대 전입 장학금 지원 사업이 5억 또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예산을 아이들이 타 지역인 아이들 우리 지방 우리 대학에 학장실을 지내보다 보면은 한 4년 내지 또 2년 전문대는 2년 4년 되는 4년간에 지원만 받고 또 그냥 그 전입을 또 타 지역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고질적인 부분을 계속 이슈화를 되는데 이 또한 또 우리 또 시민과 또 우리 좀 의회 행정도 계속 또 고민할 부분입니다. 예. 네. 역시 이제 청년 관련 예산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연 그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그럴 예산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산 심사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산 심사가 이제 이 2단계로 2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아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결위가 종합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더욱더 투명하고 또 빈틈없이 예산 심사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이제 상임위 예산에서 심사에서 걸러진 것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하는 이른바 그 상임위 존중주의 이런 것이 있어서 과연 예결위의 역할이 과연 그 제대로 되느냐 이런 또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서 이제 예결위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 심사.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를 갖다가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이 예결위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의원님들의 각각 세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또 존중을 또 해주고 나머지 또 각 상임위에서는 2명 또 3명에서 7명의 예결위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그 산업건설, 보건복지, 기획행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결위는 다 전체를 다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조 네. 600억을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은 좀 상임위 의원보다 예결위 의원의 생각이 좀 더 클 것입니다. 시각을 넓게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가부를 결정했을 때 2차 심의를 예결위가 했어요. 만약에 그게 그냥 잘못되고 또 그중에 우리 25명의 의원님들의 소신이 있다면은 또 본회의장에서 또 수정 발의를 또 합니다. 네. 예, 수정 발의할 때는 9명의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대한 상정을 시켜서 그거를 또 수정 발의하면서 가부를 또 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슈가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의 또 의회도 그런 부분들은 보여줘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결위에서가 또 그 확정된 절차가 아니니까 최종 절차는 아니니까 또 본회의에서도 또 맞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에 대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익산 시민 여러분, 예결위원장으로서 1조 6천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도 있지만은 또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하여튼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예산이 잘 편성됐는가 좀 지켜보고, 하여튼 우리 지역 발전의 예산이 또 이렇게 잘 고루고루 편성됐는가 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또 민간 투자자 확대를 위해서 그 많은 또 정책을 또 내세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익산시는 민간 투자자들의 그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숨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하고, 지금 지나왔던 해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은 다 모두 잊어주시고,
내년 개묘년 토끼해입니다. 예, 우리 가족 내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익선시의회 내년 예산에 대한 평가와 심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낭비 없이 효율적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남석 익선시의회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